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용기를 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딱히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었고, 안부만 가끔씩 물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가까워졌지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회사를 관둔 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이직이나 저의 수험 생활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더욱 심각해졌죠. 그나마 다행이랄까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이 명문대에 속하는지라 고액과 외로 생활비와 학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원활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힘든 상황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 어떤 종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런 모든 현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건 시험에 합격하는 것뿐이라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저희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예요. 시어머니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셨습니다. 여자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나 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처음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송충이가 소리풀 먹어야지 괜히 욕심부리다 배 터져 죽는다며 주제 파악 좀 잘하라고 악담을 하시기도 했다니까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야 장성한 아들이 장가는 안 가고 수험생인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쏟아붓는 게 못마땅하셨을 거예요. 비록 제가 자식은 안 키워봤어도 어머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남편과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생각도 없었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에게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라고, 거기다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서로 마음 편하게 각자 갈 길을 가자고 그랬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제게 매달렸고,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더 이상 이별을 강요할 수 없었어요. 결국 숱한 고생 끝에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흔히 말하는 사짜 직업을 가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차리기에는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법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기 시작하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아직 결혼도 안 한 저를 당신이 아끼는 며느리라고 소개까지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덧붙이시는 말씀이 아주 어이가 없었네요. 별볼일 없는 저를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날이 왔다며 엄청나게 생색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힘든 수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저를 무시하고 폄하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너 같은 게 무슨 노무사냐며 복도 지지리도 없게 생겼다고 별의별 악담을 퍼붓던 분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할 수가 있는지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남편이 옆에 있어줬잖아요. 저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 사이에는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기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솔직히 괜찮은 혼처 자리들도 소개받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인내심 테스트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꾸만 도가 넘는 행동과 상식밖에 요구들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연봉도 제 초봉의 절반이 조금 넘는데 그쳤지요. 근데 핑계랍시고 한다는 말이 제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답니다. 막말로 저나 남편이나 뒷바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크게 받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학원비나 생활비는 제가 과외로 충당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시험 준비를 하기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여윳돈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남편에게 손을 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는 말은 인정하기가 힘들었네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돈이야 저도 잘 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괜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꼭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게 큰 힘이 된 건 사실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접고 가자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친정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서도 제게 해주신 2천만 원과 제가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으로 저는 결혼을 진행했네요. 남편이 들고 온 돈은 딱 4천만 원이었으니까 도합 9천으로 결혼을 어찌저찌 해낼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들고 있는 돈이 4천인 거지. 그동안 저 때문에 까먹은 돈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1억은 해왔다고 생각하라더라고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왕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 하나 싶더군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때문인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전세를 얻는 것보다 무리를 해서라도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장만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어지간히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번듯한 노무사가 되고 난 후부터는 백수가 어떻고 나이값이 어떻고 뭐 그딴 소리는 쏙 들어갔지만요. 제게 시누이가 되는 이 아가씨는 솔직한 말로 참 한심한 아가씨입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것저것 배운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뜬금없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며 집에서 돈을 어지간히도 가져다 썼다더군요. 대략 2년간 허송세월만 하다가 처음 목표했던 7급에서 9급까지 내렸다는데 그마저도 못해먹겠다며 때려치더랍니다. 제가 왜 허송세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요새 날고긴다 하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1년이 뭡니까? 최소 2년은 나 죽었구나 생각하고 공부만 죽어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신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좋아서 시험 준비 중인 거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툭하면 맛집이다 뭐다 해서 나돌아다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딸을 믿어도 너무 믿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저를 내려치시면서 너도 했는데 내 딸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셨죠. 저야 뭐 그러려니 하고 흘려듣긴 했지만 당연히 기분은 많이 나빴습니다. 그나마 제가 별소리 안 하고 참고 살았던 건 말로 저를 무시하고 까내리는 건 있었어도 딱히 용돈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서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면 애초에 결혼 자체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안심하고 지내섰는데 그 와중에 돈이라곤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는 겁니다. 물론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기에 모두들 깜짝 놀란 상황이었죠. 더 가관인 건 사귄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우보다 3살이 많았고 자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그 남자는 저희 시가에 인사를 왔을 때 아주 눈알이 빠져라 집안 구석구석 확인하는 눈치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꽤나 실망을 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나 신우나 자기들 몸치장하는 거나 좋아하지 집안 정리나 청소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 살기도 했고 저랑 만나면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런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자꾸만 자기들 잘 어울리지 않냐고 평소답지 않게 살가운 척을 하는데 그냥 대충 내내하고 말았죠. 역시나 이때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가지고 공치사를 하시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제 뒷바라지를 잇는 힘껏 해준 덕분에 제가 노무사가 된 거라며 구구절절 쓸데없는 말씀을 늘언 쓰시대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려니 못 본 척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저희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어머님이 하도 악담을 퍼부으셔서 그 덕분에 오기가 생겼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버렸네요. 그러자 그 남자는 놀랐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신우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와 신우는 연거푸 헛기침을 하더니 그 후로는 저한테 일절 말을 안 걸더군요.
그리고 오가는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한눈에 봐도 남자 쪽에서 신우한테 마음이 크게 없는 게 확실했어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오긴 했지만 덜컥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게 마음에 석 안 드는 눈치였죠. 솔직히 신우에 대해서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의 어물쩡한 태도에 같은 여자로서 그 남자에게 좋은 감정이 들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확실하게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회사에 밀린 일이 많다며 먼저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딱 봐도 잘 보일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어 보였죠. 남자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왜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그대로 시어머니께서도 느끼신 거지요. 하지만 신우만 철딱서니 없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방금 그 남자 어땠냐며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괜찮은 남자를 물은 것 같지 않냐 그러는데 조금 전까지 들었던 안쓰러운 감정이 사그리 사라지더군요. 만사 귀찮고 엮이기 싫어서 일 핑계를 대고 저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당신이 제 회사 근처로 올 테니 중요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순간 촉이 왔어요. 혼자 나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았어. 남편에게 미리 연락해서 같이 나가자고 그랬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역시 어머님도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신우와 같이 나온다는 말은 없으셨는데 그 자리에는 신우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바쁜 저희를 불러놓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기 싫다면서 잔말 말고 신우 결혼 자금을 좀 낸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이미 얼마 정도는 해줘야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쨌든 남편이 오빠잖아요. 거기다 저희 형편이 그리 빠듯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축의금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결혼 자금을 낸수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 쪽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단지 아이가 졌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군요. 임신한 게 대수냐며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애를 낳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했다나 봐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남자 쪽에서 요구한 조건은 지참금으로 1억을 해오랬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본다고 그랬다는데. 신우도 신우지만 그쪽 남자 집안도 답이 없긴 매한가지더라고요. 아무튼 철이 없는 시누이 하나 시집 보내려 돈을 긁어삼봤는데 그래도 1억에서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러니 나머지 5천만 원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그냥 애도 지우고 관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얼핏 듣기에는 매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말이 제일 정답에 가깝지 않나요? 신우한테 크게 마음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봐야 신우이나 애나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누가 저더러 의견을 물었냐며 그냥 아무 말 말고 돈 5천만 원이나 해달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정신이 확 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편을 들어준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냥 지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남편도 나서서는 시어머니 입장을 대변하려 폼을 잡길래 내 의견에 동의할 거 아니면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당신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닥치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을 보시면서 모든 원망과 비난을 저한테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을 망쳐놨다면서 저더러 배은망덕한 것이랍니다.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 위치에 오를 수나 있었겠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래서 애미 없는 애들은 표시가 난다며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없는 근본 없는 뭐뭐라대요. 거기다 저보고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길래 저는 시어머니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어머님이 도대체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냐고 따지고 들었죠.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별볼일 없는 이 집 구석 그래도 당신 며느리 노무사라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울거먹은 건 기억도 안 나시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탁대놓고 말해서 제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빵빵한 시댁 만나서 집이다 뭐다 잘만 받고 결혼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쥐뿔도 없는 시댁 덕분에 쪽팔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막 화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엔 치사하게 저희 아버지를 들먹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못 배우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의지하지 않으시려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매달 챙겨드리긴 하는데 그 돈은 일절손도 안 되시고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까지 건드실 줄은 몰랐기에 저도 모르게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맨날 집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계시면서 궁리한다는 게 오로지 아들 며느리 주머니 털어먹는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듣고만 있던 시누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더러 언니 진짜 너무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냐네요. 잘 걸렸다 싶어 시누이한테도 한 소리 해줬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돈 많은 남자한테는 시집 가고 싶냐고 결혼으로 인생 바꿀 생각하지 말고 네 손으로 네 인생 바꾸라고요. 그리곤 쓰러진다며 생쇼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 따라 나오면서 저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억세졌냐고 나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당장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랍니다.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일단 자기 동생 결혼은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돈 5천만 원만 이번에 해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잘하겠다나요? 저는 그러냐고 나한테 평생 잘할 생각이면 어머님한테 지금 가서 나한테 사과하시게 만들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한 거랑 우리 아버지까지 모욕하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시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그랬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지금 돈 좀 벌게 되었다고 유세 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 칠 것처럼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말이죠.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답해줬어요. 지금 유세 부리는 거 맞다고.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유세 부려놓고 왜 내가 돈 좀 들고 유세 부리니까 못 봐주겠냐고 물었네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 어머니 꼴값 받아줄 생각 없다고도 말을 했죠. 남편은 그만하라며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벽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봐야 오늘 같은 일이 언제든 수시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 말을 뱉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꽤나 놀랐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 생각은 이혼 쪽으로 점점 굳어져 갔네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찾아와서 저를 말리는데 자기들은 저 없으면 못 산답니다. 그리고 이제 덕 좀 볼까 싶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들은 어쩌냐네요. 아니 제가 시험 합격하는데 도대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그동안 받은 거 몇 배로 갚고 떠나는 거니까 잡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남는 장사한 거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비록 위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돼준 건 바로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아파트였습니다. 신혼 초에 제 이름으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그것도 반반 나눠야 한다고 억지를 쓰시긴 했지만 남편 돈에 비해 제 돈이 10배는 넘는데 그걸 어떤 정신 나간 년이 나눠주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도 잘하고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즐겨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정아버지 거처도 옮겨드렸고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 친정아버지께서는 많은 걸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당신께서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만 몇 번 하셨네요. 얼핏 듣기로는 신우는 결혼도 못하고 그 남자랑도 헤어졌다네요. 별로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딱히 궁금하지도 않네요. 중요한 건 그들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일 테니까요. 별거 아닌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